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계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 그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소심 절차가 이제 진행 중인데 최근에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1심에서는 어떻게 판단받았는지 항소심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유념해서 보면 좋을지 이것저것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최초 이혼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제기를 했죠. 이혼을 해달라. 이혼 청구의 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노소영 관장이 이혼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혼 기각을 구하다가 중간에 태도를 바꿔서 그러면 나도 이혼하겠다. 이혼 청구 반소라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인용을 해달라. 다만 반소를 하면서 이제 그 재산 분할 청구를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청구를 했고 반소로 이제 재산 분할. 현재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현재 평가 기준으로 치면은 대략 한 최태원 회장의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한 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노소영 관장이 한 1조 5천억 정도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K 주식 절반을 내놔라. 왜냐면은 34년간 부부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SK 그룹을 키우고 이렇게 그룹이 커온 거는 부부로서 공동 재산으로서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의 기여도는 50%다. 그러니까 50%를 내놓아라. 재산 분할로. 최태원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 선대 회장, 최종현 회장 때부터 이제 그 가업을 진행해오면서 SK 그룹이 커왔고 본인이 이거를 이제 상속받은 거죠. 그래서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커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이제 선대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늘어난 재산하고는 관련이 없다. 투규 재산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1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소에서. 왜냐하면 유책 배우자라고 본 거죠.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니까 판례 태도입니다. 아예 예외적으로 인정하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노소영 관장도 반소로 이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혼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반소는 인정됐고 위자료는 3억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 1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위자료 2억 인정된 사례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걸 감안하면은 오히려 이 사건에서 위자료가 1억 원밖에 인정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약 665억 원의 이제 재산 분할 청구만 인정됐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 의견을 들어보면은 665억은 이제 1.2%,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어떤 그 추정되는 재산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일반인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큰 돈이지만은 재벌가의 이혼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매우 적은 금액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노소영 관장이 이런 형태의 인터뷰를 합니다. 34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셋 낳아서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SK그룹을 지금까지 일구는데 노력했는데 내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내 삶의 가치가 완전 외면당한 것 같다. 이렇게 배우자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쫓겨나는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이제 항소심 변론 기일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왜 1심에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이 됐냐? 1심에서는 SK 주식 같은 경우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가정 경제 공동체와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활용되고 있었고 SK 주식의 관리 업무와 실무는 과거부터 그룹 경영기획실 등에서 이제 맡아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맡고 있는 노 관장이 어떤 SK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뭐 처분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를 보기 어렵다라고 봐서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최근에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그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함은 이제 1심 결과에 양측 다 불복해서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인데 항소심에서 이제 변론 기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재판부의 합의부 판사님 3분 계시죠. 재판장님 계시고 뭐 좌배석 우배석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건의 판결문 직접 쓰시는 주심 판사님이 됩니다. 그 주심 판사님이 이제 그 변론 준비 기일에 혼자 나오셔가지고 양측이 항소한 이유 그리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 그리고 입증하려는 뭐 방안과 어떤 형태로 재판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인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기일에서 그 다루어진 쟁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하거나 뭐 증거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가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변론기일에서 효과적인 심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일이 늘어지면은 그 심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준비기일 진행하고 나서 노소영 관장 인터뷰가 나왔죠. 단독 인터뷰 뭐 이렇게 해서 34년간 이렇게 결혼 생활 했었는데 이렇게 그 결혼 생활 끝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 항소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1심과 다르게 좀 재산 분할이라든지 본인의 기여도가 잘 다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떤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비밀을 유지하면서 그 사건 심리에만 충실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가 얘기를 했는데 재산 분할 때문에 일종의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10수년간 남남으로 지냈는데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노소영 관장은 가정 파괴는 폭력이다. 남의 가정을 이렇게 깼으면은 그 사람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죠. 저는 뭐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아마 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워낙 큰 재산 분할 사건이고 위자료, 그다음에 이혼 청구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한꺼번에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 기일이 이제 진행될 거고 아마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가석법 혹은 이혼 소송과 관련돼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쟁점 이로 인해서 뭐 다른 사건들에 미칠 영향 등 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보 추가해서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표를 통해서 이제 양측 원고와 피고의 어떤 공방의 쟁점 그리고 실제 어떤 형태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는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그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는 빨간색 용지를 쓰고요. 공격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방어하는 사람에서 파란색 용지를 씁니다. 그래서 화살표 색깔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서 영상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